2024년 7월 18일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선영 씨 63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글씨 5글자. 건저당 설정.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 수술까지 일주일. 분양 사무실은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한 달 반 전 장마가 시작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6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선영 씨는 거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5년 교사 생활 동안 매일 기록했습니다.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6월 3일 오후 2시 17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백 프리미엄 분양 박도연 대표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3일 전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303동 15층 정남향 세대 나왔습니다. 선영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홀드해드릴 수 있어요. 내일은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안전주머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스크로라는 말을 할 때 박도현의 목소리가 살짝 빨라졌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교단에 선 기는 예민했습니다. 학생이 거짓말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말이 빨라졌습니다. 선영 씨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에스크로.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수첩을 내려다 봤습니다. 옆에서 딸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또 적어? 그거 쓸데없는 버릇이야. 선영 씨는 웃었습니다. 습관이야. 하지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잠깐 왜 이 전화가 중요했을까요? 30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은하시 동백동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세 퇴직한 지 2년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파트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마지막 둥지예요. 남편 도진 씨가 청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베란다가 남향이네. 햇볕 잘 들겠어. 그러다 기침을 했습니다. 선영 씨가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도진 씨가 웃었습니다. 새 집 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선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테이블 위에는 청사진 말고도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소견서였습니다. 심장 판막 협착증, 수술 필요 예상 비용 3천만 원,
수술 예정일 7월 15일.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선영 씨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1억 8,032만 7,450원. 35년이었습니다. 교사 월급 32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 대학도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딱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백 신도시 아파트 33평 계약금이 정확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비 먼저 쓰자. 집은 나중에 또 구하면 돼. 안 돼. 선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1년 전 1억 5천이던 집이 이제 1억 8천이었습니다. 수술비 3천을 쓰면 남는 돈 1억 5천. 그럼 다시는 이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대출 받으면 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도진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이 집만 계약하면 안전해. 당신 수술도 안심하고 할 수 있어. 선영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때 전화가 울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선영 씨 부부는 강남역 근처 빌딩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2호 프리미엄 홈즈.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10평 정도였습니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 벽에 붙은 아파트 사진들. 박도현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4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박도현이 젊은 여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미숙 씨, 커피 부탁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커피를 탔습니다. 선영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2022년 우수 대행사 선정, 고객 만족도 1위, 무사고 3년 달성. 저희가 이 일 좀 오래 했어요. 박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 건도 문제된 적 없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박도현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 계약서 보시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금 1억 8천만 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2 예금주 프리미엄 홈즈. 선영 씨의 눈이 계좌 번호에 멈췄습니다. 이 계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 맞나요? 박도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도현이 금방 밝게 웃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되는 계좌죠? 그런데 선영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예금주가 프리미엄 홈즈예요. 은행 이름이 아니네요. 아, 그거요?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요즘은 대행사가 직접 관리해요. 업계 관행입니다. 어깨 관행. 그 말을 할 때 또다시 박도현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선영 씨는 길을 세웠습니다. 은행 거치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빠르고 간편해요. 도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안전한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가 몇 년째 이 일하는데 문제 한 번 없었습니다. 박도현이 벽의 액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무사고 3년이에요. 선영 씨는 계약서를 내려다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금주가 회사 이름인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했습니다. 남편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303동 15층 정남향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벽에 붙은 무사고 3년 액자가 보였습니다. 박도현의 환한 웃음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선영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도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선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은행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이체 금액 1억 8천만 원. 받는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2 예금주 프리미엄 홈즈.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선영 씨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가방에 넣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6월 4일 오후 3시 12분 1억 8천만 원 이체 완료.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2 프리미엄 홈즈. 그리고 작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의심 에스크로 아닌 것 같은. 박도현 업계 관행 말할 때 말 빨라짐. 예금주가 회사 이름 마이너스 이상함. 수첩을 덮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6월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도현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업계 관행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빨라진 목소리. 0.5초도 안 되는 그 멈치심.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에스크로. 업계 관행 마이너스 말 빨라짐. 예금주가 회사 이름. 선영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확인사항 1. 에스크로 계좌 맞는지 은행에 직접 확인. 2. 프리미엄 홈즈 법인 등록 여부. 3. 박도현 신원. 적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 은행에 전화해 봐야지. 확인하면 안심이 될 거야.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그날 밤 선영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다음 날 아침 6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23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따뜻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확인 사항이 보였습니다. 1. 에스크로 계좌 맞는지 은행에 직접 확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만약에 진짜 에스크로 계좌인데 내가 괜히 의심한 거면? 박도연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무사고 3년 액자도.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내일 하자. 6월 6일 목요일.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였습니다. 대학병원 7층 심장내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번호표 43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27번.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선영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전화해야지. 하지만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1억 8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도진 씨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반 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침대에 누워 금방 잠들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깰 수도 있어. 내일 하자. 6월 7일 금요일 아침.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하은이였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엄마가 좀 와줄 수 있어? 급히 분당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집으로 모시고 오고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8시.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6월 8일 9일. 주말은 집안일과 남편 간호로 지나갔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저녁. 선영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벌써 일주일. 수첩을 펼쳤습니다. 6월 5일 미룬. 6월 6일 남편 병원. 6월 7일 딸 시댁. 6월 8일 9일 집안일 남편 간호.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바빴을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핑계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1억 8천만 원이 위험에 처한 거라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확인해야 해. 펜을 들었습니다. 6월 11일 반드시 확인. 6월 11일 화요일 아침.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하은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서류 집에 두고 갔대. 급하게 가져다 줘야 하는데 엄마 집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서. 엄마도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어. 동백 신도시 우리 집 공사 현장 보러. 하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는데 1시간 후에 동백 신도시에서 만나자.
오전 10시 20분. 동백 신도시 입구였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여러 대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까이 갔습니다. 망치 소리, 용접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집, 드디어 35년을 모은 돈, 1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살 집. 멀리 303동이 보였습니다. 15층쯤 되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저기 303동 15층. 와, 진짜 크다. 분위기 완전 좋은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에스크로 계좌 직접 확인했어? 선영 씨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박 대표가 에스크로 맞다고 했잖아. 안전 주머니래.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은행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봤냐고. 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은행에 직접 전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미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박도현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 하은아, 엄마가 지금 전화해 볼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 오전 11시 23분. 국민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 직원의 목소리. 차분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입금한 계좌가 에스크로 계좌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은행 12345678902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키보드 소리. 똑똑똑. 침묵. 10초, 20초, 30초. 선영 씨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일반 법인 계좌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일반 계좌요? 네, 에스크로 계좌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홈즈라는 법인 명의의 일반 계좌입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안전 주머니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별도 시스템인데 해당 계좌는 그냥 회사 계좌입니다. 1억 8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하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에스크로 계좌가 아니래. 뭐, 그럼 엄마가 보낸 1억 8천만 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박 대표님한테 전화해봐야 해. 떨리는 손으로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끊겼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도현의 목소리.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은행에서 에스크로 계좌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안전 주머니도 아니래요. 일반 법인 계좌래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선생님. 은행 직원이 잘못 안 거예요.
에스크로 시스템이 복잡해서 일선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다시 나온 말. 잘 모르는 경우. 선영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가 분명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몇 년째 이 일하는 줄 아세요? 다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말이 빨라졌습니다. 목소리 톤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한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6분 42초. 엄마, 뭐래? 괜찮대. 은행 직원이 잘못 알았대.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상해. 뭔가 너무 이상해. 선영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47분, 거실 테이블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 의심 항목, 하나, 계좌 주인, 프리미엄 홈즈, 일반 법인 계좌, 에스크로 아님, 은행 확인 완료, 둘, 박도현 통화,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전화 5분 만에 연결, 처음 4번은 거부, 목소리 톤 변화, 자정 섞임, 말 빨라짐, 셋, 은행 직원이 잘못 알았다는 변명. 하지만 은행 직원은 명확히 일반 계좌라고 함. 수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 창밖 밤하늘이 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가 멈췄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전, 선영 씨는 다시 동백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들은 말. 일반 법인 계좌입니다. 그 말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6월의 햇살. 따가웠습니다.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끄러웠습니다. 망치 소리, 용접 소리, 인부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입구로 갔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노란 테이프. 공사 차단 테이프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X자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종이 하나, A사 용지 한 장.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공사 일시 중단 안내. 건설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일시 중단. 재개 시기 미정.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 시기 미정. 무슨 뜻일까요? 언제 다시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 정말 다시 시작하기는 하는 건가요?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낡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약하신 분이세요? 네, 저는 303동 계약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만호라고 합니다. 이 현장 야간 경비원이에요. 공사가 왜 멈춘 건가요?
정만호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인부들 임금이요. 2달째 밀렸대요. 두 달째요. 네. 처음엔 일주일만 늦는다더니 1달 되고 이제 2달이 됐어요. 정만호 씨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장 소장님도 며칠 전부터 안 보이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선영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금 체불, 연락 두절.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리미엄 홈즈라는 대행사 아세요? 정만호 씨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박 대표님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분도요. 정만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일주일에 2-3번은 왔는데. 선영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6월 12일 오전 10시 35분. 경비원 정만호 씨 정원. 인부 임금 2개월 체불. 현장 소장 연락 두절. 박도현 최근 미출현.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요. 정만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자분들 중에 보증서가 이상하다고 신고한 분들이 있다던데요.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증서요? 급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보증서 사본도 함께 펼쳐서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도장 날짜 2024년 5월 31일 보증서 번호 2024-06-1547 날짜가 안 맞는데 5월에 도장을 찍었는데 보증서 번호는 6월로 시작. 정만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다른 분 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영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보증서를 찍었습니다. 1장, 2장. 도장 부분 확대. 번호 부분 클로즈업.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월급쟁이라 잘 압니다. 피 같은 돈이잖아요. 꼭 확인하세요. 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요, 보증서 진위 확인 부탁드려요. 네, 보증서 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2024-06-1547입니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키보드 타자 소리. 똑똑똑.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고객님, 네, 해당 번호로는 보증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보증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게 위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조 보증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만호 씨가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위조. 보증서래요. 전 재산 1억 8천만 원. 남편 수술비까지 포함된 돈. 신음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강남경찰서 민원실.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피해이신가요? 부동산 분양권 사기요. 1억 8천만 원을 잃었어요. 형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 적었어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박도현 말투 변화. 모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직접 다 기록하신 거예요? 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전부요.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박도현이라는 사람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근데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아요. 가해자가 잠적하면 추적이 어렵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 회수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 있으면 같이 오세요.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언론 관심도 받고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오후 4시.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 강남역 근처 빌딩 3층에 도착했습니다. 프리미엄 홈즈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대표님, 계세요? 톡톡톡. 박 대표님, 톡톡톡톡톡.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 사무실 301호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 여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프리미엄 홈즈 찾으세요? 네. 박도현 대표님 계신가요?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월세도 밀렸다고 건물주가 난리예요. 월세도 밀렸다고요? 네. 지난달, 이번 달 2달치. 건물주가 자물쇠 바꾸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봐 못하고 있대요. 선영 씨는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선영 씨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6월 12일 확인사항.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 공사 중단 인부 임금 2개월 체불 재개 시기 미정. 2.
보증서 위조 확정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완료. 3. 박도현 행방불명 사무실 월세 2개월 체불 문 닫힘. 4. 경찰 신고 완료 강남경찰서 고소장 접수. 수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야 해. 형사님 말대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선영 씨는 수첩을 정리하다가 문득 현관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선영 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님, 저도 박도현한테 당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김영숙 올림.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편지를 꼭 지웠습니다. 다른 피해자. 정말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6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선영 씨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 아닐까.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편지 보내주신. 아, 선영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김영숙이에요.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 주소를? 경찰서에서 알아냈어요. 저도 어제 신고하러 갔거든요. 담당 형사님이 갔더라고요. 선영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숙 씨도 박도현한테? 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억 1천만 원 잃었어요. 퇴직금 전부였어요. 2억 1천. 선영님은요? 1억 8천만 원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영숙 씨. 집에 전화가 와서. 네, 괜찮아요. 선영 씨는 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선영 고객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맞는데요. 국민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고객님이 입금하신 계좌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해당 계좌가 채권 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네? 채권 압류요? 그리고요.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7분에 잔액 전액이 인출됐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액 인출이요? 네. 1억 7,900만 원 전액이 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숙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님, 선영님,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액 인출.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 여보,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영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다 사라졌어. 뭐? 은행에서 전화 왔어. 어제 전액이 인출됐대. 남편 도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에? 응. 1억 8천. 다. 도진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떡하고? 그 한마디. 선영 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일주일. 심장 수술. 미룰 수 없는 수술. 미안해. 선영 씨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였습니다. 도진 씨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아카.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앉아.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물.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건넸습니다. 도진 씨는 물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괜찮아. 조금 있으면. 안 돼. 선영 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1시. 대학병원 응급실. 도진 씨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요. 환자분,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그게 심박수가 불규칙합니다. 부정맥 증상도 보이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이 위험합니다. 일단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지금 상태로 수술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영 씨는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이었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남편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것도 수술이 연기된 것도 다 자기 때문.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오후 3시. 병원 6인실. 도진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하은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응. 안정 중이야.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괜찮아. 이따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뭘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기록이 무슨 소용일까요? 수첩을 덮으려는 순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그거 버리지 마. 뭐? 수첩. 도진 씨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버리면 안 돼. 하지만 이제 아직 안 끝났어.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록한 거, 그게 증거야. 선영 씨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포기하지 마.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같이 싸우자. 선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 6월 13일. 전액 인출 1억 7,900만 원. 시간 6월 12일 오후 3시 27분. 남편 응급실 이송. 다음 행동 김영숙 씨와 연락, 다른 피해자 찾기.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첩을 꼭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하은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